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자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사랑받는 가수 박서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때는 집에 빗물이 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으며 어린 나이에 생계를 돕기 위해 바다로 나가야만 했던 소녀. 그랬던 그가 지금은 전국 행사의 1순위 섭외 대상이자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역 가왕2 최종 우승과 여러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은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박서진의 행사비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정도 인기면 월 수입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개된 정보, 업계 기준, 활동량, 그리고 실제 방송 행사 사례들을 종합해 가수 박서진의 현재 행사비 잔 출연료가 어느 수준인지, 또 이를 바탕으로 그의 추정 월 수입이 얼마인지 논리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1995년 8월 21일에 태어난 박효빈은 밀양 박씨 집안으로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불운이 겹겹이 드리운 삶을 살아왔다. 아버지의 잘못된 빚보증으로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비가 새는 집과 바퀴벌레가 드나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겨울이면 온수조차 나오지 않아 찬물을 데워 씻어야 할 만큼 생활은 팍팍했다.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자랐는데 큰형과 막내형은 가난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불과 49일 강역으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었다. 형들의 장례식장에서야 서로가 이복 형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만큼 가족사는 상처와 비밀로 얼룩져 있었다. 잇따른 죽음과 빚은 어린 박효빈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며 가정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투병으로 인해 아버지도 마음대로 바다 일을 나가지 못했고 결국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아버지를 따라 어부 일을 하며 생계를 돕기 시작했다. 이 시절 그의 생활은 KBS 인간극장 바다로 간 트로트 소년편에 소개되며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남다른 재능을 보인 그는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트로트 신동 삼천포의 남자 장윤정으로 소개되었고 2008년 전국 노래자랑 진주편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방송 출연만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생계를 위해 바다를 오가며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했다. 경남 사천의 소년 박효빈이 가수 박서진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2013년 싱글 앨범 꿈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데뷔는 시작일 뿐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방송 출연도 많지 않았고 세상은 쉽게 그를 기억해주지 않았다. 이름을 알릴 기회가 부족했던 그는 생계를 이어가며 동시에 무대를 놓지 않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기 시작했다. 2017년까지 이어진 그의 활동은 사실상 길거리 무대와 지역 행사, 각설이 공연이 대부분이었다. 소규모 야외 무대에서 1시간가량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만 조회수에 육박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점차 팬덤이 생겨났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끌어줄 방송이나 매니지먼트의 도움은 거의 없었다. 그는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팬을 모으며 한 걸음씩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박서진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그만의 무기인 장구였다. 장구를 단순히 반주 악기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춤추듯 리드미컬하게 치면서 동시에 노래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한 것이다. 트로트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퍼포먼스형 장구와 보컬의 조합은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자연스럽게 붙은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은 그의 정체성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고 무명 시절의 긴 여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가 되어주었다. 2017년 말 박서진의 인생은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극적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길거리 무대와 지역 공연을 전전하던 그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5연승을 거두며 왕중왕전까지 석권하자 전국의 시청자, 특히 어르신 시청자층에게 이름이 확실히 각인됐다. 방송 이후 그의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치솟았고 행사 요청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전성기가 서서히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이후 발표한 2018년 곡 미러미러는 박서진의 대표곡이자 효자곡으로 자리 잡았다.
경쾌하고 중독성 강한 멜로디는 각종 행사와 축제 무대에서 빠질 수 없는 레퍼토리가 되었고, 그는 전국 노래자랑의 초대 가수로도 자주 불리며 대중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첫 단독 콘서트가 예매 오픈 10분 만에 매진되며 이제 그가 명실상부한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는 상징적인 순간도 찾아왔다. 전성기 흐름은 KBS 부르의 명곡에서 더욱 확고해졌다. 2015년 박성훈 특집에서 고장난 벽시계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20년 막걸리 한 잔 무대로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다. 500점 만점 기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라이브 실력을 확실히 입증했고, 프로그램을 통한 노출이 늘어나면서 출연료와 행사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길고 어두웠던 무명 시절을 버텨온 박서진에게 이 시기는 명실상부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인기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했다. 박서진의 인지도와 몸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시기는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과 예능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가던 때였다. 먼저 나는 트로트 가수 돼서 그는 1라운드 1위를 비롯해 여러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무대 도중 인이어 고장으로 실수가 발생하자 스스로 자진 하차를 선언하며 무대를 떠났다. 실수하고도 계속 올라가면 선배님들께 누가 될 것 같다는 말은 그의 프로의식과 성품을 돋보이게 했고, 대중의 호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미스터 트로트 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나훈아의 붉은 입술로 예선 오라트를 받으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국민투표 1위까지 오르며 팬덤의 폭발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본선에서는 아쉽게 중간 탈락했고 편집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쳤지만 이 과정은 오히려 팬덤 결속을 강화했다. 실력은 이미 증명된 가수이며 시스템의 희생양이라는 여론까지 생기면서 유튜브 조회수와 댓글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은 이어졌다. 화요일은 밤이 조에 여러 차례 출연하며 친숙한 이미지를 쌓았고, 미스터 로또의 황금 기사단 멤버로서 고정적으로 활약하며 무대 존재감을 꾸준히 보여주었다. 살림하는 남자들, 이에서는 가족의 일상과 어머니의 사연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이 그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감성적인 팬층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흐름의 정점은 현역가왕2에서의 최종 우승이었다. 24년 12월부터 출연해 제2대 현역가왕에 등극하며 경연가수로서의 명성을 확실히 굳혔다. 이 타이틀은 즉시 행사 홍보 문구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고, 현역가왕 우승자 박서진이라는 문구는 곧바로 출연료와 행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그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박서진은 현재 다양한 방송사와 플랫폼을 넘나들며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량을 보이는 가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MBC EVERYONE, 나는 트로트 가수다와 TV, 실가의 초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미스터 트로트, 미스터 로또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미스터 로또에서는 사실상 기사단장급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프로그램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에 KBS와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 채널 예능에도 꾸준히 얼굴을 비추고 있다.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와 미스3랑 라디오스타, 현역가왕2와 관련 갈라쇼, 한일 톱텐쇼, 옥탑방의 문제아들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출연이 이어졌고, 웰컴 투 찐이네에서는 고정 출연자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방송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출연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방송 출연료 역시 체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예능 고정 출연은 일정한 월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반이 되고, 해당 고정 출연료가 쌓이면서 이미지 상승 효과로 이어져 행사비와 광고 단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능 노출이 늘수록 본인의 얼굴이 일종의 홍보 수단이 되어 간접 광고 효과가 커지고, 이는 콘서트, 행사, 브랜드 협업 등의 고수익 활동과 연결되며 수익 구조가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팬덤의 성장 역시 현재 그의 활동 규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축이다. 공식 팬카페의 활발한 활동과 진한 노란색이라는 상징 색상은 팬층의 결속을 강화했고, 각종 콘서트가 매진을 기록하며 현장 팬덤의 규모를 증명했다. 굿즈 판매, 팬미팅, 콘서트 티켓은 모두 부가적인 고수익 루트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콘서트는 브랜드 가치와 팬덤 결속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활동이 되었다. 이러한 요소가 결합되며
박서진의 현재 활동은 자연스럽게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박서진의 병역 면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뜻밖의 논란이 일었다.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과거 인터뷰에서 군입대를 언급했던 내용이 재조명되며 일부에서는 거짓 발언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KBS 출연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 병무청에 민원을 넣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박서진은 직접 입장문을 통해 병역 판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2014년 20살에 처음 7급 재검 판정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재검을 거친 끝에 2018년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판정 사유는 우울증과 불면증 등 지속된 정신건강 문제였으며 실제로 약 10년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털어놓았다. 정신질환으로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방송과 행사에서조차 외면받을까 두려워 솔직하게 밝히기 어려웠다는 속내도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제이며 출연 정지 계획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병역 회피나 범죄 행위가 아닌 만큼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논란 역시 시간이 지나며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미지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던 만큼 향후 공개 활동에서는 이 사안을 과도하게 부각시키지 않고 간단히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트로트 업계의 행사비 구조를 살펴보면 박서진이 왜 상위권 단계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신인급 트로트 가수의 행사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형성되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인 중견급 가수는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TV 경연이나 예능에 자주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 올라서고 경연 우승자나 최상위 인지도를 가진 가수들은 상황에 따라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기획사와 행사 규모, 지역, 주최 측의 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단가는 뚜렷하게 달라진다. 지방축제나 지자체 행사, 군부대 위문 공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벤트처럼 규모가 작은 행사들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편이며 지역 친분이나 조건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반면 기업 행사나 대형 페스티벌처럼 브랜드 효과가 크거나 관객 수가 많은 무대는 일반 축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가수라도 행사 성격에 따라 출연료가 2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이 구조 속에서 박서진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업계 최상위권으로 설명된다. 그는 데뷔 12년 차로 이미 1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으며 공중파와 케이블, 종편을 모두 아우르는 방송 경험을 지녔다. 아침마당 5연승, 불후의 명곡 우승, 현역가왕 D 우승이라는 공신력 있는 타이틀은 그를 단숨에 상위급 라인으로 끌어올린 핵심 요소다. 팬덤 역시 어르신층을 비롯해 30대와 40대, 여성 팬층까지 고르게 확장되어 있어 현장 반응과 티켓 파워가 확실하다는 점도 행사 주최 측이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다. 이를 종합하면 박서진이 업계 최정상급 행사비 구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평가다. 먼저 행사비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회당 1,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미 다양한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고 방송 노출도 높아 현장 흥행력을 갖춘 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지자체 축제나 기업 감사 행사, 방송 특집 형태의 콘서트처럼 규모가 큰 무대에서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현역가왕 우승 경력이 붙으면서 행사 단가를 높이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경연 성적, 방송 인지도, 히트곡 보유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방송 출연료 역시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회당 수백만 원 선으로 추정된다. 공중파 예능이나 종편음악 예능의 고정 출연은 월 단위로 몇백에서 많게는 1,000만 원대까지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특집 방송, 게스트 출연이 더해지면 월 수입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여러 채널을 넘나드는 스케줄이 유지되는 한 방송 출연료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된다. 기타 수익원도 다양하다. 유튜브는 공식 채널뿐 아니라 무대 영상, 예능 클립이 꾸준히 조회수를 올리고 있어 일정한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독 콘서트 매진 사례가 이미 있기에 티켓 판매 수익도 안정적이며
미러미러와 진아야 같은 활동곡을 통한 음원 및 저작권료도 꾸준히 발생한다. 팬미팅과 굿즈 판매, 브랜드 협업이나 광고 출연은 트로트 팬덤 구조에서 특히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박서진의 수익 구조는 행사비, 방송 출연료, 기타 부가 수익이 동시에 돌아가는 형태이며 현업 활동량이 유지되는 한 전체 수입은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모든 수치는 어디까지나 업계 평균과 경력을 토대로 한 추정일 뿐이며 정확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그럼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벌까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숫자는 실제 계약서나 내부 자료가 아니라 업계 평균과 알려진 활동, 규모를 토대로 한 가상 시뮬레이션일 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예시일 뿐 구체적인 액수로 단정하거나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전제를 깔고 난 뒤에야 비로소 숫자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먼저 행사를 기준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보자. 트로트 가수들에게 성수기로 꼽히는 시기는 보통 5월에서 10월 사이로 각종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 야외 무대가 몰리는 때다. 이 시기에는 한 달에 12번에서 20번까지도 행사가 잡히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업계에서는 본다. 비수기에는 이를 절반 정도로 줄여 6번에서 10번 정도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우 보수적으로 평균치를 잡아 한 달에 행사 10회만 한다고 가정하고 1회 행사비를 1,800만 원 정도로 추정해 계산하면 1,800만 원에 10회를 곱해 한 달 행사 수입이 1억 8천만 원 안팎이 된다는 가상 결과가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역시 실제 금액이 아니라 업계 구간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일 뿐이다. 여기에 방송과 예능, 기타 수입을 더해보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 공중파와 종편 예능, 음악 프로그램, 관찰 예능 등에서 고정 혹은 중호정으로 출연할 경우 해당 출연료를 합산해 한 달에 대략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유튜브 광고 수입, 콘서트와 팬미팅, 굿즈 판매, 음원과 저작권료 등을 모두 묶어 월 3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방송과 기타 수입을 합친 보수적인 범위는 최저 약 800만 원에서 많게는 2,700만 원 정도로 계산된다. 이 부분 역시 실제가 아닌 가정이다. 이런 추정치를 앞서 계산한 행사 수입과 더하면 총 행사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방송과 기타에서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더해 한 달 전체 추정 수입이 대략 1억 9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나온다. 조금 더 상한선을 넉넉하게 잡은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성수기 중에서도 특히 일정이 빡빡하게 잡힌 달에는 한 달 행사 횟수가 15회를 넘기고 그중 일부가 대형 지자체 축제나 기업의 대규모 이벤트, 특집 콘서트처럼 단가가 높은 무대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방송 스케줄까지 몰려있는 상황이라면 한 달 수입의 이론적 상한선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대 이상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극단적으로 스케줄을 채워 넣은 경우에 대한 계산일 뿐이며 현실에서는 건강과 체력, 이미지 소모,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항상 이 정도로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해야 한다. 결국 이런 수치는 단지 트로트 업계 최상위권 가수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입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상 예시일 뿐이며 특정 개인의 실제 월 수입을 단정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찢어진 지붕 아래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던 소년이 어느새 전국이 찾는 인기, 트로트 가수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그 자체로 극적인 데뷔를 이룬다. 빚더미에 짓눌리고 형제의 연이은 죽음을 겪었으며 어머니의 투병까지 감당해야 했던 어린 시절,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생계를 위해 어부일을 도우며 삶을 버텨냈다. 한때는 바다로 간 트로트 소년이라 불리며 가난과 현실 속에서 무대를 향한 꿈만을 붙들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의 박서진은 완전히 다른 자리 위에 서 있다. 현역가왕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고 부르의 명곡과 아침마당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트로트 최상위권 가수로 성장했다. 전국 각지에서 행사 요청이 끊이지 않고 방송과 예능에서도 꾸준히 러브콜을 받는다.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월 단위 수입이 억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도 가능한 위치에 도달한 셈이다. 과거와 현재의 간극은 놀라움을 넘어 한 사람의 생존 의지와 기회를 향한 집념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가 시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했어도 노력과 재능, 그리고 운이 맞물리는 순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뒤에는 수년 동안의 땀과 눈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지금 우리가 계산해본 월 수입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뿐이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가상이나 추측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박서진 씨의 월 수입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액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린다.